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정진영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한 대신에 카페에 맡겨둔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얼마 전에요. 한 직장인이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약 300명의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한 바로 퇴사 이벤트였습니다. 최근 퇴사 열풍과 더불어서 생겨난 새로운 퇴사 문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첫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분들 혹은 좋은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분들에게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마법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1인 기업 전문가 홍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뭐 저서와 강연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이 팟캐스트까지 하시면서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1인 기업 전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1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 시작할 때와 좀 다르게 이제 점점 진화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생산성 컨설턴트라 그래가지고 생산성 컨설턴트. 네, 누구나 다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보면 생산성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강의나 이제 저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기업을 창업하시기 전에는 네네. 멘토님께서도 일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네, 평범한 맞습니다. 직장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 당시 때는 한 2003,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회사를 다녔었고요. 네. 회사에서 어떤 MS 쪽에 관련된 일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초대를 좀 받았어요. 행사에 큰 행사를 초대를 받았는데 네. 가서 좀 우연하게 좀 이런 걸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거 어디서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근데 그건 영화가 아니라 MS라는 회사에서 10년 후에 이렇게 기술을 변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럼 나의 직업은 미래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미래는 좀 바뀌겠구나.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서 계기가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창업에는 사실 여러분들 뭐 자영업 창업이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멘토님과 같이 1인 기업 창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창업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멘토님의 이 1인 기업 창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회사 일을 하면 주로 뭐 회사에 어떤 많은 일도 하지만 회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1인 창업이나 1인 기업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성장하게 되면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라, 크게 만들어라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하게 된 홍수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큰 꿈을 꾸고 뭐 더 많은 걸 생각하겠다기보단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창업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뭐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한 분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업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준비도 되지 않고 또 창업하다 보면 또 창업해서 망한 또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담감들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어떤 부담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잘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세요라고 하면 왠지 그냥 한번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창업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되게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먼저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는 병? 기록하는 병이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이게 기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록을 매일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제가 10권의 책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책을 쓰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저런 수많은 기록들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너무 쌓여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니까 이게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저를 조금씩 계속 바뀌게 됐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의 어떤 기록하는 방법은 요즘 스마트폰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저는 매일같이 기록을 좀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역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플랫폼 안에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짐도 막 주변에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이따 기록하지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챙겨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상황에서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이나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이제 뭔가 기록할 수 없을 때 있죠. 뭐 샤워를 할 때나 뭐 그런 어떤 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가 가장 기록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럴 때조차도 저는 기록을 좀 하려고 생기는 병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록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디지털이다 보니까 디지털이 많이 쌓여 있다 보면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한 곳에 보관하는 방법들이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해서 기록한 것들을 한 곳에 보관했더니 이거 좀 신기한데 그래서 분류를 좀 해봤어요. 예, 분류를 했더니 새로운 어떤 아웃라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 둘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권의 책을 좀 쓰게 됐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행동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라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계속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수첩이나 아니면 어디든 하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 둘 적을 거예요. 그것도 기록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기록의 가장 큰 실천을 하는 곳은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계획을 작성을 하고 또 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좀 더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기라는 걸 씁니다. 옆에다가 같이. 과거엔 숙제였죠. 그렇죠. 과거엔 숙제였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일기라는 것들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행동은 부른다. 되게 중요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보면 많은 기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1년 후 또 저처럼 몇 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3년이 창업을 한 지 한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직업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중에 하나의 직업이 창업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넌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지인이 찾아오고 지인의 또 친구가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직업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도 알게 되고 회사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뭔가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건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여러 방법들이 저만의 이게 스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게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팟캐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4년 전에 팟캐스트라는 특정한 팟캐스트, 이런 창업에 대한 팟캐스트라는 주제를 해서 거의 한 지금 지난해까지 팟캐스트를 거의 한 120회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기획을 같이 하신 영진닷컴의 이제 김현희 대리님께서 같이 한번 이번에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어떤 식의 컨셉인지 또 책 이야기도 좀 할 겸 거의 매주 진행을 했고, 그 안에 보면 100명이 넘는 게스트가 출연을 해서 2시간 동안 방송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삼께 3년이 풍어를 이룬다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A가 있었는데 그 100명이 와서 저한테 또 지식을 또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폭발하다 보니까 여러 어떤 사항들이 하나씩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1인 창업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사항들은 회사라는 것과 좀 다르게 보면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해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보다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가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필요를 팔아라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좀 전에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유튜버라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막 있어요. 이분들이 다 유튜버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잘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달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팔면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시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파는 거다, 아니면 이걸 좀 잘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하나 캐쳐해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블로거나 트위터나 이런 어떤 생산성 도구나 아니면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최근에는 수많은 카페 창업들이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보면 먼저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해서 대박이 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대박 난 사람들한테 조금씩 뭔가 팔 거에 있어서 또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냥 팔아라. 뭘 팔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강의들도 마찬가지인데, 강의나 책,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어떤 답은 뭐냐면, 이래도 저래도 뭐냐면 누구한테 듣는 것보다 내가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해봤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갖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해본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밀맨이라고 있어요. 밀맨. 혹시 밀맨 아세요? 우리 번지 점프나 그런 데 보면 앞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기 힘든데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을 그냥 밀맨이라고 저는 한번 청해봤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내가 잘하는 A가 있어,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도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누군가 하나 밀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어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망설이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어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다면 강하게 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밀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밀기 전까지 그 사람이 많은 도전을 했다면 저한테 와서 밀어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 것들처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출판 기획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기획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알고 본인이 많은 것들의 트렌드도 이해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도 잘하고 사회 트렌드도 분석을 잘해요. 근데 본인 거는 못해요.
본인 거는 특이하게.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한테 제가 객관적으로 그분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조합이 되는 거죠. A 자래, B 자래, C 자래. 그럼 세 개를 잘해서 새로운 융합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하나를 잘했을 때는 융합이 안 되지만 두 개, 세 개를 엮으면 더 큰 게 터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하나를 던져드렸더니 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걸 좀 밀어드렸더니 바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그때 자신한테 밀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 부분에 보면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갖고 있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가봤으면 그 불안한 부분들을 덜 할 건데, 근데 저희도 보면 어떤 창업을 하고 새로운 걸 또 시도를 해보면 다 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저희가 부산을 가요. 근데 한 번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도 자전거에서 안 내릴까요? 내리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어떻게 보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작은 거에 안 됐을 때 그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가는 거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일이 주어졌다고 쳐요. 과제가 있고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내가 이만한 일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그 덩어리를 한 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를 쪼갭니다. 하나, 둘 쪼개요. 막 쪼개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목록에다 딱 두고 오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10조각이면 10번을 쪼개서 일을 하면 그 일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는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 내가 일을 쪼개서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한 예로 오늘 같은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역순으로 쪼개요. 오늘 뭐 해야 되지라는 거를, 오늘 강의 날짜가 있으면 그 전날은 뭐 해야지, 그 전날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역순으로 쪼개다 보면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쪼개는 어떤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대표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목표들을 계속 쪼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진행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전체는 내가 봤을 때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원하는 어떤 성공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남 비교 너무 많이 하죠. 뭐 대표적으로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누구 항상 남을 비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하면 행복하지만 우월하지 않으면 상당히 슬프죠. 힘들고. 1인 창업을 하다 보면 어떤 역할이 발생하냐면, 제 지인은 대기업이야. 얘는 뭐 이렇게 이번에 연말 보너스도 많이 받았대. 좋은 일들이 되게 많대. 혜택도 많아요. 그럼 부러워요, 그죠? 예, 그러면 부러우면 계속 배 아프고 그 사람하고 계속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보너스 탔다면 술 사달라고 하고 좋은 일 있다면 나도 좀 나눠 먹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제 지인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한 친구가 A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만 바라볼 때마다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방송에도 나오고 뭐 100분 토론에도 나가서 막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그 100분 토론이 갑자기 보고 싶지가 않는 거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의 장점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알려주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인데, 그 친구랑 만약에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더 실패하고 망가지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사회자님께서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사무실 근처에 가면 그 큰 서점이 하나 있는데, 큰 서점 안에 그 매대, 그 평대에 가면 퇴사라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퇴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를 해요. 사실 퇴사하면 끝일까요? 어떤 회사가 다니다가 그 퇴사를 끝으로 하면 밖에 나오면 모든 게 세상이 다 바뀌고 내가 원하는 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퇴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외 새로운 장소에 내가 쓰일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언가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많은 땀을 흘리면서 축구를 했던 축구 선수를 꿈꾸게 됐던 건데 막상 이제 축구 선수로 딱 입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축구장이 아니라 야구장이 만들어진 거야. 이건 하나의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앞으로 미래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의 그 사항들이 만들어진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A라는 직업을 A라는 회사를 꿈꾸며 공부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 회사 그 직종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저희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10년이 좀 더 지났는데 10년 동안 수많은 직업들이 바뀌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또 하나는 이제 엄마 창업가들이 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이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뭐 그런 창업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도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또 그 유아휴직계를 내거나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주 관점들은 뭐냐면 가정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육아생활이라든가 그런 것 통해서 보는 새로운 경험들이 비즈니스로 만들어지는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을 먼저 본 사람들은 저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제 최근에 어디에 이제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된 부분에 두 분의 엄마 창업가들은 결국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먼저 하고 있던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번역 일을 알바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본인이 인수해도 될 것 같아서 회사를 뭐 인수해서 일을 본다거나 또는 하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직업들이 보여서 또 하나 하다 보니까 뭐 아기용품 수입 회사도 운영을 하는 요즘 쇼핑몰을 운영하듯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데 한국에도 필요한 아기용품들을 자신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로서의 어떤 고충, 경험한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본업. 우리가 일을 하는데 본업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사실 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러 다녀서 그 분야에 대한 니즈를 좀 찾는 것들을 좀 많이 했고 주말에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에는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어디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개발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들인데 이 회사를 나와서 보다 보니까 항상 메인 일이 있으면 서브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서브 일을 하다 보면 메인 일 이상으로 서브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아까 유튜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트래픽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툴이 있어요. 근데 그 툴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만든 툴은.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를 하는데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저작 툴로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 제작하다 보니까 남들은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제 유튜브에 찾아오는 분들은 제 컨텐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작하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제작하는 거 한번 좀 교육 좀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막 폭발적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촬영 장비와 공간이 없어도 되며 컴퓨터와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영상 제작 프로그램 없이 이것만 있으면 유튜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네. 유튜버는 안 되고 강의 제작 툴만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유튜버로 광고로 수익을 버는 것보다 강의로 수익을 버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상은 또 제작을 의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또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그 돈을 버는 창구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는 매일 하긴 하지만 주로 강의와 제작을 같이 겸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속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 시간이 좀 할당이 될 뿐입니다. 그 시간을 쓸 거냐, 얼마나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있죠. 그런 것들을 누구나 저도 할 수 있고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찾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랑 7가지 리스트 중에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대입해보고 또 하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하다 보면 각각 하나씩 잘하는 거리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3개, 4개들이 어떻게 합쳐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 둘, 셋 여러 개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2개, 3개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듯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과 달리 나만의 능력,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남과 달리 나만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글을 잘 써요. 근데 맨날 같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알질 못하는 거야.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은 너 글 잘 쓰고 뭐 그래. 근데 그렇게 티내지 않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4번째는 가장 많은 지출, 분명히 누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술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독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떤 거가 있냐면 사람들과 진짜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되게 원활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뭐 책을 어떤 것들을 또 책 읽고 싶어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추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지출하는 것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남 앞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는 막 2시간, 3시간도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책장에 가면 전공도 있겠지만 전공 이외의 책들이 쌓여있는 한 분야,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거 분명히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7개를 쭉 나열하다 보면 그 나열한 것에 개별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어봅니다. A와 B와 C들을. 저희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돼서 저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제 뭐 기록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기록한 것들이 데이터 리스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데이터 리스트들이 존재한 거고 또 하나는 14년 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 A, B, C 여러 가지 어떤 잘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당장 나 새로운 걸 뭔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뽑아서 2-3개 중에 결합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뭔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씩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기술들이 보면 우리 통상 난 아직 실력이 좀 안 돼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나 예를 쳐요. 근데 나의 경험을 보니까 한 5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누구보다는 잘해. 뭐 그런 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한 1, 2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1, 2 정도 되는 사람은 10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안 배우거든요. 왜 안 배울까요? 일단 비싸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5나 6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1이나 2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하거나 가르쳐주거나 하는 역할들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실력이 대략 봤을 때 5나 6 정도 된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할 필요는 없고 중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1이나 2 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괜히 이상한 전문 용어만 쓰고 어려운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랑 비슷하게 경험을 했고 잘 알려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에 보면 1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7가지에 대한 것들의 리스트에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 7가지를 대입을 해봤는데 조금 A는 부족하고 B는 괜찮고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충원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게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패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야. 3번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2번까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에 보면 남과 다른 나의 차별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차별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를 얘기 많이 해요. 누구보다 더 저렴하게 하면 그 사람 거 선회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싸서 싫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싸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좋은 품질이다라고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돼라는 C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나는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취미가 있는데 취미를 갖고 전문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채널에는 내가 뭘 하면 쉽게 판매가 되고 아니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외로 지금 이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채널들의 운영자들이 상당히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뭐 이런 여러 카페들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 대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커뮤니티 채널에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쪽보다 효과가 좋은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본인이 남과 다른 차별성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A가 안 좋고 B도 안 좋고 C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쪽을 하나씩 골라보다 보면 나에게 이로운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임대료가 저렴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산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도구일 수도 있고요. 생산성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다 보면 여러 어떤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요. 한 예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10권의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생산성 도구 때문에 쓰게 된 상당히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성 도구가 없을 때는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면 항상 집안에서 그 출력물을 봐야 되고 출력물을 봐야 자료를 보는데 10페이지 쪽을 보다가 한 100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려고 하면 막 넘기게 되고 어디에 못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산성 도구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북마크처럼 검색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것들을 검색하면 우르르 나와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우르르 나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가 정말 있으면 괜찮겠구나 싶어서 그 도구를 써서 책을 완성하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필요하죠? 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도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쓸 때 이렇게 책을 쓰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역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어떤 사회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책이 점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컨텐츠들이 묶어서 하나의 에디톨로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편집본이 만들어지는 책이 나옵니다. 주제별로. 그럴 때 이런 생산성 도구는 어떻게 돼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심을 인터넷에서 맨날 서칭하듯이 자동으로 서칭돼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게 만들어 버려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모인 게 1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정도 자료가 쌓이면 이 주제에 맞게끔 얘를 재배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구나. 시기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책을 쓰는 작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점점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해보니까 계속 네스트를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늘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큰 부분이 없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괜찮네. 또 하나를 실행할 수 있고 2개, 3개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야 이거 월급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처음부터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는 본인의 아까 그 7가지 정도의 리스트에 자기를 한번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한 것들을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들, 가까운 지인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막 새로운 각도에서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런 거 해보면 이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하나 둘 파악하다 보면 진짜 하나 둘 하게 될 거야. 그때 수익이 뭐 되게 크거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보단 계속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 시도해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야. 하나 시도를 했는데 적어도 나는 뭐 이 정도 나와야 돼. 그 이 정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의 인건비,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최소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 시간과 인건비를 곱해 보는 거야. 곱해 보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만 나오면 난 움직여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 개를 계속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안 하던 거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의 어떻게 해요? 장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게 된 것들이 지금 그 당시 때는 뭐 써먹진 않겠지만 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팟캐스트도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팟캐스트를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팟캐스트를 운영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운영도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기들을 그냥 썩히지 말고 나 잘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필해야 됩니다. 계속. 나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잘할 수 있어. 나 잘하는데 왜 안 시켜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너무 이렇게 뭐 대놓고 자랑하기보단 주변에 있는 잘 알려진 공간에 이렇게 툭툭 던져서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해뒀다가 이 사람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딱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실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실행을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난 재미는 없어. 그냥 돈은 되는데 재미는 없어. 그런 것들은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아마 그 5년, 10년 후에 돼 보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이만큼 진짜 오늘은 뭐 그냥 별로 없었는데 한 5년, 10년이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뭐 크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도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을 이제 들으니까요. 네. 저도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이 개인 영상 채널 아까 네.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번 오픈을 해봤거든요. 잘 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잡는 게 참 이 관건이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 어려운데 전문가가 다 보시기에 어떤 저만의 이 차별화 전략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오늘 제가 처음 뵀지만 네. 일단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남 앞에 쉽게 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사회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갖추면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뭐예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콘텐츠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님만의 또 다른 콘텐츠가 하나 여기에 들어가면 더 풍부해진 그 본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건 어려운 부분이죠. 맞죠. 그렇지만 어려운 이제 그 부분이죠.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시간을 갖고 저도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 도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뭘 하던 간에 요즘에는 이 차별성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저만의 생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는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네네. 요즘에는 기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아이템 속에서 어떤 저만의 무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약간 미묘한 부분들인데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 사람은 관계가 뛰어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계가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별성이거든요. 어떤 커뮤니티 모임을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모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누구는 모임에 오실 때 항상 잘 모여. 근데 누구는 모이지 않아. 몸 안에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한 예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하고는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있죠. 네. 또 B라는 사람은 커피를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B라는 사람이 커피를 사주겠대. 그래도 안 가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처럼 그 사람만의 뭔가 차별성이라는 게 스스로 알고 있고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취미 찾기가 네.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취미를 어떠한 이 선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려면 그에 따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기 네.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즐기면서 이렇게 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전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어떤 거 새로운 걸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네. 포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본업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어떨까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번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네.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커뮤니티라는 거,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A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가상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A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힘들다고 하면 온라인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하나 있다면 최근에 아까 유튜버라는 얘기를 했다면 네. 유튜브 함께해요라는 공간 하나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거기에는 저처럼 다 초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비 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나도 뭐 하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움 닫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톡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초대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엔잡러가 되라라고 또 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사실 한 가지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조금 이 맥 빠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우물을 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 네. 세대 때는 네, 근데 점점 그다음에 저희 어떤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한우물을 파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발생하듯이 많은 일들이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하나만 갖고 이렇게 고소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진짜 극히 전문직이어야 돼요. 의사나 특정한 부분들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변호사도 서브잡을 하더라고요. 세무사, 회계사도 다 서브잡을 할 맞아. 정도로 네. 전문직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우물을 파서 될 직업이 더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나머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은 작은 성공을 모아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 네네. 네. 사실 이제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쪼개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지겨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먹었던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도전하기 힘든 너무 크잖아요. 큰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저는 이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한번 쪼개본 거예요. 반을 딱 잘라보니까 속이 보이지는 사실 않지만 계속 잘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가 알아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1년의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 이만한 많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를 정합니다. 그 3개를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닌지를 더 철저하게 파악하게 되고 이룰 수 있다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는 건데 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일이 하나 딱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어제 하던 일이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죠. 뭐 근데 처음 보는 일이야. 얼마의 시간이 할지 엄두도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일을 쪼개다 보면 아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실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결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쪼갠다라는 자체는 작게 쪼갠 덩어리들이 결국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같은 편이 되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같은 편이 될수록 좀 더 저랑 상대방을 비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남과 비교하는 부분들이 워낙 이제 제가 잘난 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내가 같이 갈 수 없겠다. 그리고 고개 숙일 수는 없잖아요. 또 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런 창업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번 빠지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인정한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잘났네. 인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래?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조금 난 이런 걸 잘해라는 것들에 대한 내 스스로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네. 아까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직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는 직원이 없거든요. 네, 저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제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 하나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직종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는 막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은 거꾸로 부러우기도 하겠더라고요. 그걸 어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하게 되는 것도 소극적이고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못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다른 거를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로서 풀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좋은 관계로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지 못난 사람보다 그렇게 생깁니다. 주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고 그 사람도 그런 나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네. 그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일단 저에 대한 분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를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 자신이니까 네. 제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나고요. 이제 나를 객관화하는 거죠. 그 리스트가 존재할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이런 걸 한번 제가 저의 예를 하나 들어서 볼게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어떤 지역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아주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디 성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나의 목소리는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의 목소리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팟캐스트였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음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영어가 잘 안 되고 시읒 발음이라든가 그런 억양들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를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내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주변에 피드백을 주는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싫은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싫은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싫은 말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저 사람을
날 나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면 나와 이걸 객관화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럼 더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본인의 업에 대해서. 두 번째, 업 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본인의 업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 다른 걸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일부러 돈을 받고 지인인데 돈을 받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 기술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알려드려서 그 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하세요. 지금도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업 위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객관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인 거는 비전문가도 좋고요. 전문가도 좋고 여러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여기 이렇게 좋은 시간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시간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